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느니 물가 수준은 하는 책임이 아니라는데 물가는 하는 책임이 아닌가요? 물가는 하는 책임이죠. 근데 이창용 총재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가 수준은 하는 책임이 아니라는 하는 독립성도 버렸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지난 18일 한국은행은 1년에 2번 하는 물가 안정 목표 상황 점검 회의, 이것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데, 하느는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묘하게 물가 수준이랑 물가 상승률을 구분을 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농산물 수입 개방이 덜 되고 유통 비용이 비싼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짚었다. 그래서 하느의 물가 안정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타깃하는 것이지 물가 수준을 보지는 않는다. 본인 얘기하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자, 쉽게 이야기해서요. 물가 수준은 현재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거고, 물가 상승률은 기존 대비 얼마나 상승하는지 요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물가 상승률이 누적이 되면 이게 물가 수준이 되는 거다. 물가 상승률이 누적이 되면 물가 수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예를 들어 지금 얼마나 하죠? 10,000원 정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물가 수준이 얼마 전엔 7,000원이었는데 10,000원이니까 물가 수준은 매우 높아진 거죠. 근데 얘가 9,8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200원 오른 거예요? 그러면 요때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가 요때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진 셈이죠. 그러니까 요걸 보고서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물가 수준, 물가 상승률을 하느니 잡을 수 있지만 물가 수준을 하느니 잡을 수 있느냐? 당연하죠. 물가는 하는 책임이에요.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물론 정부 책임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근데 정부 책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 시중금리가 내려가도록 만든 거, 이게 정부 책임이긴 하죠.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2006년쯤에 있었던 일인데 무슨 상황이냐, 2006년에 그린스펀이라는 미 연준 회장, 그러니까 당시에 파월 같은 역할을 한 거죠. 2006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중금리가 떨어져요. 미국에서 관치금융했냐? 그게 아니라 이때는 중국인들이 미국 채권을 사재기를 하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폭등을 한다. 그럼 미국 채권 가격이 폭등하면은 채권 금리는 떨어지죠. 기준금리 올리는 이유는 채권금리를 올리기 위해서예요. 채권금리 올려서 시중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다. 그러면요, 그때 그린스펀이 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노력이 부족했구나. 노력을 하면 되겠구나. 노력을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래서 결국엔 시중금리를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그런 노력을 했냐? 오히려 정치에 휘둘리지 않았냐?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적 문제에는요, 어떤 점이 있냐면 미국은 금리가 5.5%인데 한국은 금리가 3.5%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돈은 어디서 어디로 오르죠?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3.5%고 미국이 5.5%예요. 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로 예대금리가 설정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예금금리 3%, 대출금리 4%죠. 미국은 예금금리 5%, 대출금리 6%가 되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4% 대출 받아가지고 미국에 5%로 저금하면은 대이득이죠. 그래서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른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들도 많아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금리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아르헨티나로는 돈이 안 들어가요? 수익률이 높은 것은 보통 위험하죠. 그래서 같은 수익률이라면 돈은 안전한 곳으로 흐르죠. 예를 들어 수익률이 똑같이 4%예요. 근데 하나는 손실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손실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은 손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곳으로 돈이 가죠. 그래서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흐르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디가 더 위험해요? 한국이 훨씬 더 위험하죠. 미국이 안전하고.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한국은 비기축통화고.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자금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요거는 고정된 거예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입니다. 달러는. 가장 많이 통용되는 통화이고. 그렇잖아요. 외국어를 배운다고 하면은 가장 세계에서 잘 통하는 외국어는 뭐예요? 1순위로 꼽는 게 영어죠. 왜? 영국이 예전에 식민지 많이 점령하면서 영어를 많이 퍼뜨렸기 때문이죠. 중국어를 쓰는 인구가 영어를 쓰는 인구보다 많습니다. 모국어로 쓸 때. 그렇지만 중국어가 잘 통하지 않고 영어가 더 잘 통하죠. 세계적으로. 그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통화는 당연히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그럼 요거라도 바꿨어야 되는데 요걸 못 바꿨죠. 타협을 한 겁니다. 금리를 너무 많이 오르면 경제 위기가 온다. 근데 경제 위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터트려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왜 미국보다 금리 조금 올렸는데 왜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오고 왜 그래서 터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금리를 못 올린다? 이거는 거품 때문에 그래요. 거품 때문에. 자산 거품이 심각하니까. 미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요.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쯤에 97까지 올랐다가 한 70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한 7, 80 가까이까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때는 미국보다 낮았어요. 지금 쭉 올려가지고 당시에 미국을 돌파했죠. 최근에 떨어뜨리는 거 보험약관대출, 가계대출에서 제외하고 또 2020년으로 통계 개편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잡았는 93%예요. 그러니까 거품은 많이 쌓였고 그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꼈으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때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하는 총재가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생각하는 건 좋은데 물가를 잡으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온다. 이거는요 첫 번째는 통계적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제적 문제예요. 아까 물가 수준에 대해서 하느니 한 발 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물가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해서 최근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의식주 들어가는 생활 필수적인 물가가 OECD 평균에 비해 한 60% 정도 높다. 이게 현재 하느니 평가하는 물가 수준인 거죠. 물가 수준이 높은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영업들이 왜 줄어들었냐? 소비가 줄어들었죠. 근데 건물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임대료가 비싸죠? 여기에 과거부터 프랜차이즈로 많이 빼먹죠? 여기에 최근에 게르만 민족 이런 데서 배달비 엄청 받아먹죠? 심지어는 최근에 포장비까지 받아먹으려고 하고 있죠? 등등. 이리저리서 뜯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고 소비가 안 돌아가요? 소비가 안 돌아가면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서 디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특히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으니까 더 강하게 나와서 물가가 상승폭이 높게 나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을 경제 내수 경기 침체가 디플레이션으로 많이 누르고 있는 거다. 여기에 통계적 문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가 주거비 포함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을 해요. 그래서 DSR 엄청 받아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엄청 높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가 주거비에 대한 그 비중이 물가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세 월세를 통한 임대 주거비는 들어가요. 임대 주거비 비중은 통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세계적으로 그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물가가 높게 잡히진 않는데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게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환율이 치죠? 환율이 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할 땐 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수입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입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하드는요,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 목표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일을 잘해요. 그래서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한 3시쯤 되면 일을 다 끝내요. 그럼 6시 퇴근이니까 한 3시간 정도는 다른 사람들을 일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점심시간 빼고 아침 3시간, 그 다음에 점심 먹고 2시간 일하면 되니까 한 5시간 일해가지고 내 일을 끝내놓고 3시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내일 하나도 안 해놓고서 8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 도운 다음에 6시 퇴근 못하고 거기서 7시까지 저녁 먹고 7시부터 5시간 일해가지고 12시에 끝내가지고 막 막차 끊길까 말까 해가지고 뛰어가가지고 타는 게 말이 되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오지랖이 너무 넓었죠. 근데 이 와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이 만만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하늘은 독립적 기관입니다. 정치권에 있는 것들이 한국은행 둘러가지고 금리 인하 압박하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선제적 금리 인하 압박해가지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물가는 안 잡히는데 일단은 비소비치나 이런 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죠. 특히 PF나 이런 데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병을 키워가지고 뒤로 넘긴다는 소리예요. 어딜 정치권에서 일부 여당에서 한국은행을 압박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하냐. 이거는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은 토로하고 있죠. 설명하거나 답변할 주제는 아니다. 한은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거는 비단 한은의 탓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너무 풀어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야기가 되고 있는 거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은 책임이 없진 않다. 특히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것도 아니에요.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것도 아닌데 눈치 너무 많이 보고 있죠. 눈치 너무 많이 보면서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기준금리를 올리는데도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은 이건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적절한 시중금리가 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한은의 역할이었다. 근데 기준금리가 3에서 3.5%까지 올라갈 때 그때 정부의 압박으로 시중금리가 오히려 1%포인트 정도 떨어졌으면은 그만큼 더 올라가도록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게 맞았다. 그랬으면은 현재 같은 물가 수준이 나오진 않았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질 수는 있었겠지만 물가 수준까지도 하나 잡을 수 있었는데 물가 수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부분이고 다만 물가 상승률이라도 책임을 지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물가 수준도 분명히 한은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